안녕하십니까.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다산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금융 채무는 유예하되 상거래 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어제 즉 3월 19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는데요. 국내 사모펀드가 특정 사건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자구적인 노력 및 회장의 사제 출연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파산 도미노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외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철회되거나 지연되고 과다한 소송에 휘말려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늘릴 기회마저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우는 극소수의 몇몇 주주와 사모펀드들은 짭짤하고도 두둑한 수익을 챙길 것입니다. 주주 환원 강화 방침에 따라서 배당금을 좀 더 준다고 그것이 전체 주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특히 확대된 주주 권리를 빌미로 MBK 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가 더욱 활개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죠. 해외에서 악명 높은 주주 행동주의로 알려진 사모펀드들의 행태를 보면 이미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단기 수익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 개념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병폐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일정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서 주요 주주에 오른 뒤에는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단기간의 차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기업 약탈자로 불립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기본적으로 주가 흐름이나 주주 환원이 지지부진한 기업을 사냥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에 먹잇감이 될 개연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코스피의 총 주주 수익률은 연평균 6.3%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 S&P 500은 13.9%, 일본 니케이 225는 13.3%, S&P 유로 350은 7.1%인 것과 비교할 때 한국 대표 지수 성과가 크게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행동주의 활동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아시아 선진국 가운데 주가가 저렴한 상태여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여지가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같이 성숙한 시장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주의 전술에도 한국 기업들은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주요 산업의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총 주주 수익률 확대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이고 인수합병 등 기업 구조 재편으로 인해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들도 법의 보호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주 행동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리는 주주 우대 밸류 프로그램 시행, 적극적 자산 효율화, 잉여부동산 매각, 신규 핵심 사업 육성, 사내 레드팀 운영 등 다양하고 가능성 있는 정책 중에서 자사 경영 환경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사모펀드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다산앤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